여러분 혹시 보험사에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 그냥 광고겠지 하고 스와이프해서 지워버린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 메시지가 내일 당장 안보험이 해지된다는 경고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안녕하세요. 약관과 차트를 보는 박수용 손해자 성사입니다. 오늘은 보험료를 연체하면 도대체 언제부터 보장이 끊기는가? 그리고 요즘 카카오톡 문자 이렇게 납입 최고에도 정말 효력이 있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쟁점을 약관과 실제 판례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법과 약관의 기본 틀부터 한번 잡고 가볼게요. 구상법 650조 2항 663조의 취지는 간단합니다. 제2회의 이후의 보험료가 연체되었다고 해서 바로 자동으로 계약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보험사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납입 최고, 그러니까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도 안 냈다면 비로소 해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이 법리를 반영한 게 우리가 보는 표준약관, 보험약관입니다. 보통 약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는 보험료를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 최고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납입 최고 기간은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거는 14일 이상, 1년 미만인 거는 7일 이상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9월 15일이 납입 기일이라고 한다면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연체를 하고, 그리고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납입 최고를 해야 되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11월 1일이 돼야지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해지는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이게 약관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이제 판례를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97다 18479 판결인데요. 이 판례는 납입 최고 없는 자동실효 약관의 효력을 정면으로 다루는 사건인데요. 사안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보험약관에서 보험료를 분납하는데 일정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납입 최고 해지 통지 없이 자동으로 보험계약이 실효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 약관을 근거로 해서 어차피 자동 실효되니까 납입 최고도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계약자는 그런 약관 자체가 상법에 어긋나서 무효라고 다투었던 사건이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냐면요. 요지를 이제 한 줄로 말씀드리면 상법은 제2회 이후의 보험료 연체 시 상당 기간을 정한 납입 최고를 요구하고 이를 건너뛰고 자동 실효를 규정한 약관은 보험계약자에게 현저히 불리하다고 해서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즉 약관에 자동 실효라고 써 있어도 최고를 안 해도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런 약관은 무효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축은요. 통지 도달 입증의 문제인데요. 납입 최고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계약자에게 도달했는지가 핵심인데요. 부산지방법원 2019나 63362 판결문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이 사건에서는 보험사는 우리가 납입 최고했고 해지 안내문도 보냈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우편물이 반송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보험사는 그래도 우리 보낸 거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납입 최고와 해지는 보험 계약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반송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해지를 주장하는 보험사가 도달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보험사가 도달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고 해지 효력을 부정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보험사는 납입 최고를 실제로 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 통지가 계약자에게 도달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된다라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송, 폐문서 부재 등으로 함부로 도달로 추정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한 기준을 세운 거고요. 근데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요즘에는 뭐 문자라든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도 보험사들이 많이 이렇게 최고 통지를 보내잖아요. 근데
근데 이 부분이 많은 소비자분들하고 설계사님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이제 법적인 큰 틀을 잡아보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 관련 규정들은 전자문서라고 해서 종이보다 못하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는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전자문서 유통 열람 기록을 담은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도 법적 증명력이 있는 자료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실무 입장에서도 또 마찬가지인데요. 약관의 전자문서 통지를 허용하고 계약자가 동의한 경우 카카오톡 등 이게 전자문서로 납입 채굴한 것도 인정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입자가 전자문서를 열람했는지 여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급하는 전자문서 유통증명서가 기준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정리하자면 기본적으로 전자문서, 카카오톡도 법적으로 통지수단을 인정되고 있고요. 다만 그 전자문서가 도달 열람되었는지를 시스템 로그와 이제 유통증명서를 통해서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가단 327980 판결에서는요, 이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데요. 근데 이 사건은 항소심까지 갔지만 결론은 소비자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핵심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자면 보험사는 보험료 연체가 발생하자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서 카카오톡으로 납입 최고 실효 안내를 발송했고요. 전자문서 시스템에서 전송 시간, 수신 완료 여부, 열람 시각 등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남아있던 이 근거 자료를 근거로 해서 계약자에게 전자문서가 도달했고 실제로 여러 번 정도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전자문서, 그다음에 카카오톡으로 통한 납입 최고 및 해지 안내도 약관과 법이 요구하는 통지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판단해서 보험사의 해지 효력은 인정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입증 방식인데요. 그냥 카카오톡만 보냈다가 아니라 전자문서 유통 플랫폼을 통해서 뽑은 송신, 수신, 열람 로그와 유통증명서를 통해서 도달과 열람을 구체적으로 이 보험사가 입증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또 나오는 질문이 있는데 카카오톡 왔는데 왜 우리가 일 안 주어지면 어떡하나요? 나 안 읽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거든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무라든지 분쟁 사례를 봤을 때 계약자가 전자문서 방식에 동의했고 전자문서 유통 플랫폼의 로그 유통증명서로 수신 완료가 명확하게 입증됐던 도달을 인정하고 일이 남아있더라도 그거를 열람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보험 계약자에게 있다라고 보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이 카카오톡 1이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이런 판례는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만약에 이런 판례가 있다면 추후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반대로 전자문서 사용 동의가 애매하거나 유통증명서가 없이 우리 전자시스템상 보냈다 수준에 그치면 앞서 말씀드린 2019년 부산지방 판례처럼 도달 입증 부족으로 인해서 해지가 무효가 될 논리가 아직은 좀 살아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내용들을 쭉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자동 실효만 믿고 채굴을 안 하면 보험 실효는 무효이다. 두 번째, 보냈다가 아니라 도달했다를 입증해야 한다. 세 번째, 도달의 입증 책임은 해지를 주장하는 보험사에게 있다. 네 번째, 카카오톡, 그다음에 전자문서 같은 경우도 요건만 갖춘다면 유효하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보험료 연체 시 보험사는 상법, 약관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실제 계약자에게 도달, 인지될 수 있는 방식으로 납입 최고와 해지 통보를 해야 되고 그 절차와 도달을 입증해야 해지 효력이 인정된다. 법과 약관은 반드시 한 번 마지막 기회를 꼭 줘야 되고 즉 납입 최고 절차를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된다. 다만 그 기회가 요즘에는 우편 한 장이 아니라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 메일 이런 것을 통해서 오기도 하는데요. 전자문서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언제 어떻게 도달 열람되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원 같은 경우는 왜 해지했냐가 아니라 해지하기 전에 보험사가 얼마나 성실하게 알렸느냐를 보는데요. 카카오톡으로 보험사가 안내를 보냈을 때 광고겠지라고 그냥 넘기기보다는 나중에 보험이 이미 해지된 뒤에 어떤 진단을 받는다든지
큰 수술을 받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내 보험은 내가 한 번 정도 확인해보고 한번 열어보는 것은 여러분의 보험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약관과 차트를 보는 박소영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